나 쌩얼이야. 동영상이야? 아니? 여러분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의 저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제 인생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려갈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일에 지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치게 만드는 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이었어요. 저는 부천에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인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서울에 위치한 어느 무역회사였어요. 하루의 일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급, 급행, 일반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항상 특급을 타기 위해 시간을 맞춰서 나갔어요. 특급을 타면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렸고 급행을 타면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일반을 탈 수 있는 여력은 없었어요. 일반을 타면 1시간은 타고 가야 해서 출근길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출근이 9시까지였는데 8시 30분까지는 출근 도장을 찍었어야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오라는 건 아니었지만 단지 암묵적으로 8시 30분이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하게 되면 퇴근 시간까지 업무를 보다가 퇴근을 했어요. 그래도 좋았던 건 동시 퇴근만큼은 칼같이 지켜주던 회사였습니다. 오후 6시가 퇴근 시간이었는데 문제는 집에 오면 7시 40분 정도였어요. 그러면 밥 먹고 씻고 누워서 핸드폰 좀 만지다 이제 잠들곤 했는데 일이 힘들지도 않았고 월급이 적지도 않았습니다. 출퇴근만 제외하면 진짜 최고의 회사였어요. 문제는 제 성격상인지 삶에서 생기를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퇴근 후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기 바빴고 주말엔 쉬기만 했습니다. 뭔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게 됐습니다. 저는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코딩이었습니다. 물론 취미였기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코딩을 할 때만큼은 정말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앱 개발에 흥미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웹 개발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저는 점차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출퇴근 전철 안에서는 웹 개발 관련 유튜브를 봤고 집에 오면 웹 개발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코딩이 너무 재밌어서 코딩 영상을 보다가 이제 잠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웹 개발자로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자신감도 생기던 때였어요. 그렇게 저는 근자감에 회사를 관두고 개발자로 취직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었고 포트폴리오조차 없었어요. 비전공자로 독학을 통해 흥미있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백그라운드 지식에 대한 구멍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발자로서의 삶을 정말 살고 싶었어요. 사실 더 나아가자면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개발자라는 직업만큼은 매력적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만들 겸 그냥 만들기보다는 필요한 사람 거를 직접 만들어주면서 실무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준다는 글을 작성했고 실제로 어떤 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며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내가 만든 것도 돈을 받을 정도는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다시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이력서도 넣어보고 동시에 크몽도 이제 전문가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3일 만에 크몽의 첫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의뢰를 끝마쳤을 때 첫 고객의 만족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력서 넣은 곳에서 연락이 하나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프리랜서 개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오늘이 2025년 01월 19일 445일차입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게 2023년 1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1년이 좀 넘는 기간인데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건 이제 저에게 장소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그냥 일만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무엇보다 제 삶에 활기가 많다고 느껴져요. 가슴이 뛴다고 해야 할까요? 남 일을 해주는 것보다 나의 일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일이 없으면 손가락을 빨아야겠지만 어떻게든 부딪히니까 일이 보일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저는 어떻게 해서든 길을 꼭 만들어서 갈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에겐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거든요. 제 아들 블링이입니다.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3월 12일 정도가 예정일인데 나오기 전에 최대한 제가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에 매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에게 좋은 아빠이고 싶고 항상 옆에 있으면서 사랑을 듬뿍 주고 싶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개발자는 직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안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20대 안에 이루지는 못했지만 30대에 하나 둘씩 저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3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그 신조어는 연애, 결혼, 출산 이 3가지를 포기한다고 해서 3포 세대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뭐 이후에는 7포 세대, 다포 세대 이런 신조어들이 등장하긴 했는데 제 세대가 삶의 여유가 없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군대를 다녀오고 일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 100%를 저금했습니다. 그리고 야근 수당이나 이런 걸로 용돈을 썼어요. 버스비가 아까워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사람을 그 당시에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만나면 그 적은 금액이라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모으진 않았는데 모은 돈이 그 당시에 3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모으지 않고 묶어놨는데 그때 모아둔 돈이 결혼 자금으로 쓰였어요. 어차피 그 자금이 결혼을 위해 모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 후에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잘 살아오다가 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정말 고마운 게 제 와이프가 저를 응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작은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소 사무실인데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얻었어요. 물론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이제 쉬는 공간이라 생각을 했고 일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같이 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시켜서 프론트엔드 작업을 할 수 있는 친구인데 둘이 일을 하고 있지만 작업에 능률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와이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직접 소 사무실을 알아봐주고 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응원해주는 와이프, 곧 태어날 블링이 제가 여기서 멈추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나이도 제가 90년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30대 중반인데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잖아요. 관련 실무를 회사 다녀보면서 했던 것도 아니고 비전공자가 이제 독학을 해서 직접 고객을 만나가며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445일째 생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25년 1월 19일인데 내일 20일에는 제가 이사를 갑니다. 이제 주안역 지하상가 69호로 이사를 갔는데 이유는 제가 지금 이제 소호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유동인구가 없잖아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제 둘이서만 이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에서 배너라도 하나 만들어서 꺼내놓으면 작업 하나라도 더 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번 다니는 지하 상가가 있었는데 아침 나와가지고 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실 이제 홈페이지 제작을 해준다는 건 이제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없으실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이제 출구 앞이라 여름에는 우산도 좀 팔고 겨울엔 핫팩도 팔고 양말도 뭐 겸사겸사 팔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메인으로 판매를 하려는 건 템플릿형 사이트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맞춤 제작으로 SI 개발 제작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서 이거를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훌라인가 이제 거기에다 이제 제가 같이 일할 분을 모신다고 이제 모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저랑 이제 방향이 비슷한 웹 디자이너 분이랑 어떻게 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웹속이라는 플립 판매 사이트를 오픈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매장 앞에 그 웹속 배너도 좀 깔아두고 현수막도 좀 만들어서 오프라인에서 광고도 하고 온라인에서 마케팅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앞으로 좀 유튜브로 담아서 컨텐츠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저의 성장기를 이제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어떻게 이제 더빙이지만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처음으로 아직 편집 기술이 없어서 그냥 이어붙이기만 한 건데 이것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보기 좋은 영상으로 만드는 날이 오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어색하네요. 엄청 움직여. 오, 움직인다. 엄청 움직여. 근데 여기 식당이 오, 움직인다. 아파? 아니, 아파. 대식당. 대식당. 와. 나 5분이야.